천공의 아레나의 전략성과 MMORPG의 어떤 실시간 전투 이 두 가지를 접목했을 때 그게 재밌겠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둘 다 아주 재미있는 요소거든요. 어렵지만 새로운 재미를 찾아내는 게 기획자들, 우리 개발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한 거죠. 저희는 전투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MMORPG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MMORPG면 공방 싸움을 하게 되는데 효과 위주거든요. 뭐 반각이 들어간다든지. 소환수를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소환수를 재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생하신 분은 박지훈 차석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분이 일단은 성공의 아레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게임에도 많이 듬뿍 담아서 천공의 아레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효과의 조합입니다. 그 효과는 곧 소환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광역으로 공격력 증가를 줄 수 있는 소환수, 그다음 면역을 줄 수 있는 소환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효과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본인만의 전략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완벽하게 동일한 소환수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광역 딜러인 풍조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의 방어를 무시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일정 부분 무시하고 광역 피해를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머너즈 후에는 효과는 최대한 가지고 오려고 애를 썼고요. 근데 턴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웠던 점이에요. 턴제는 시간이 멈춰 있고 이제 MMORPG는 시간이 그냥 계속 흐르는데 이 부분에 맞게 이제 효과들을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면인데요. 때리기 전까지는 소환수가 기절에 걸려 있는 상태이고 다른 소환수를 때려서 이제 전투의 우위를 가져가게끔 설계된 효과인데요. 저희도 수면이라는 효과가 존재합니다. 대신에 이제 10번을 때려야 깨는 수면이 있고 5번을 때리면 이제 깨는 수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에게 수면을 걸고 최대한 다른 적을 공격해서 처치하고 그 다음에 그 수면에 걸린 적을 처치하는 핵심은 이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임이 있었나? 어떤 포인트에서는 스킬 가이드를 피해야 되지만 어떤 포인트에서는 또 전략적인 요소를 써야 되고 근데 그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저는 크로니클이 중간 포인트를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시작 시 제공되는 소환수는 총 350종입니다. 350종의 소환수가 있다 보니까 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수들을 런칭 초기에 너무 많이 가져갈 경우에 유저들이 좀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능력치 위주의 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천공의 아레나에 없는 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명중을 올려주는 룬과 회피를 올려주는 룬입니다. MMORPG에서는 일반 공격을 얼마나 더 자주, 더 강력하게 전달하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명중을 이끌어내고 더 많은 일반 공격을 회피하는 것이 전투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소환사라고 하면 이제 마법사 계열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소환사의 분류를 나눴습니다. 조금 더 내가 주도적으로 적을 처치하고 싶은 분들은 오르비아가 적합할 것 같고요. 내가 직접 플레이하는 건 조금 피곤하고 이제 소환수들이 대신 해치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키나가 조금 더 적합한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소환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남들을 지켜주는 게 조금 더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클리프가 조금 더 적합한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생존력이 월등하게 높은 편입니다. 치유를 할 수 있는 소환사를 선택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탱킹과 딜링을 할 수 있는 소환수가 파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를 했습니다. 캐릭터 1명 플러스 소환수 3명. 이게 일단 제일 큰 난제였습니다. 사실 4명의 캐릭터죠. 4명의 캐릭터가 다수로 나와서 몬스터를 때려잡고 이걸 또 모바일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꽤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캐릭터가 주인공일 때랑 4명의 캐릭터가 주인공일 때는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잖아요. 소환수나 소환수 어느 한쪽이 주인공인처럼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속성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발동되는 스킬들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시한성에 중점을 둬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게임은 내가 셋을 데리고 다니지만 3명을 다 조작하진 않거든요. 내가 메인으로 조작하고 있는 나의 소울링크라고 하는 소환수가 있어요.
정말 기초이신 분들은 사실 내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 소환수는 굳이 스킬을 안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점점 전투를 많이 해서 코어한 유저가 되게 되면 이 소환수의 스킬이 굉장히 전투에 중요한 요소가 돼요. 내가 끼고 있는 소환수가 속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용하는 스킬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이제 디폴트 옵션으로 다 꺼져 있어요. 초반부에는 최대한 이제 덜어내서 좀 심플한 느낌으로 보시다가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유저분들이 선택하셔서 마치 약간 커스터마이징 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크로니클에서 소환사와 소환수를 최초 기획을 할 때 내부에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MMORPG는 소환사가 주인공인데 소환사가 소환수보다 훨씬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소환수를 약하게 설계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팩 같은 존재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소환사와 소환수를 동인선상에서 두고 밸런스를 해보자. 이런 부분 가지고 정말 많은 논의가 있고 여러 번 수정을 했었어요. 어떤 빌드에서는 소환사가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소환수한테 맞으면 바로 죽어버리는 이때 저희가 이제 PC들을 개복치라고 불렀거든요. 소환사가 죽으면 소환수들도 같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환사는 도망 다니게 돼요. 자기가 약점이기 때문에. 그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보자. 소환사가 점사를 당하더라도 쉽게 죽지 않고 거기서 반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PC가 소환수 2마리를 버틸 수도 있고 못 버틸 수도 있고 컨트롤하는 재미가 있는 상태에서 소환수들이 각각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효과라든지 소환수는 이제 1대1로 소환사와 비교했을 때는 뭐 공격력이 더 높고 방어력이 높고 이렇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소환사가 가지지 않은 다양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스는 마치 이제 잠금 장치가 되고 소환수들은 비밀번호가 돼서 던전의 퍼즐을 푸는 형태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기믹 던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안개를 이용하는 던전이 있어요. 캐릭터가 들어가면 안개에 둘러싸여 있고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데 뭘 플레이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안개를 거둘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되고요. 등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불을 어떻게 켜느냐에 따라서 어둠 속에 있는 몬스터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모든 기믹에 대해서 이제 담당자들이랑 논의를 하고 실제로 기믹을 넣고 제가 알고 있는 던전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제가 들어가면 제가 못 깨는 경우가 있어요. 컨트롤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는 게임을 좋아해서 머리 쓰고 공략을 파해하고 이런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필드에서 그 자동이라는 편의성을 충분히 느끼신 후에 나의 지략과 눈썰미로 퍼즐을 풀어나가면서 공략해내는 재미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MORPG에서 꽃이라고 하면 레이드인 것 같고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전투로 귀결되는 게임입니다. 뭐 전투 파트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 레이드에 있는 몬스터들이 되게 특색이 있고요. 일단 비타 타우 레이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디자인한 보스기도 하고 비타와 타우는 비슷한 근원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서로를 증오하고 있고 한 마리의 보스는 이제 방어력이 굉장히 높고 다른 보스는 공격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보스를 상대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어느 보스를 먼저 처치하냐에 따라 남은 보스가 다른 보스의 힘을 흡수합니다. 다양한 이제 보스들을 좀 개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단순하게 그냥 스킬들을 랜덤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보스가 유저의 어떤 공략을 끌어내기 위해서 최대한의 이제 행동들을 할 거고요. 유저들은 그 보스의 패턴을 보고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공략했을 때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니클은 기본적인 필드가 전쟁 필드가 아닙니다. 유저들과 협력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같이 즐기는 필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유저가 한꺼번에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고요. 전장이라는 컨텐츠를 제공을 했습니다. 전장이라는 컨텐츠에서는 필드 PK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필드 PK는 많이 성장한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좀 재밌을 수 있지만 이제 막 성장하는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제한적으로 제공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크로니클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그쪽에서 나옵니다. 다른 유저와 싸우지 않고도 자원을 획득할 수 있고요. 또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십수명이 같은 조건에서 스타트를 하고 같은 목표 지점으로 동일한 거리로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각 플레이어들의 시작 위치에서부터 중앙 방석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는 동선도 동일한 거리로 제작되어야 했고, 상대방이 보이지 않거나 제가 보이지 않기 위한 벽들을 설치를 한다거나 그럼 알맞는 높이를 찾기 위해서 작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MMORPG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스펙을 보고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막 이런 것들. 이제 아니면 제가 파장일 때 사람 찾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이런 게 너무 고통이었거든요. 사실 레벨 약한 유저는 계속 도망 다니거든요. 제가 약자일 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 콘텐츠에 따라서 약간 봐야 되는 정보가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 데선 레벨이 다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레벨이 안 보이게 감춘다거나, 보스도 궁극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궁극기라는 게 유저한테 이제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유저가 이 게이지가 그냥 계속 차는 거를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정보를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기 쉽게끔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노력을 들이거나 시간을 들이면 뭔가 유저한테 이제 피드백이 와야지 유저가 좀 플레이하면서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순한 전투력 싸움이 아닌 액션성을 가미하여 어려운 상대라도 잘 조작한다면 공략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경쟁과 협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을 준비했습니다. 크로니클은 언제 어디서나 소환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한 개의 플랫폼으로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소환수가 내 옆에서 뛰어다니는 걸 보고 싶다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플레이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슴이 많이 떨립니다. 정말 이 게임을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까. 저희는 재밌게 즐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전달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게끔 항상 더 좋은 게 뭔지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거든요. 재밌게 플레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